58쪽을 보면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것 이후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여기 지금 칠판에 근초고왕부터 써놨어요. 그러면 이 앞에는 이미 필기가 돼 있기 때문에 안 씁니다. 자, 여러분, 근초고왕은 백제의 전성기였어요. 백제의 전성기. 그런데 갑자기 선생님이 이 그래프를 이렇게 갑자기 밑으로 그렸죠. 뚝 떨어졌죠. 그러면 백제가 왜 갑자기 이렇게 쇠퇴했는가? 여러분, 뭐 백제가 갑자기 바보가 됐나? 백제가 갑자기 이상해졌나?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 삼국시대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렇게 맞물리는 영토를 맞대고 있죠. 그래서 누가 하나 쳐들어오면은 거기가 약해지고, 그리고 영토를 빼앗기고, 그런 상황이 굉장히 비일비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백제가 안에서 스스로 무너진 게 아니라 외부에서 누군가가 쳐들어갔어요. 그러면은 그 누군가 쳐들어가는 걸 여러분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자, 여러분 근초고왕은 이미 써있지만 한 번 더 쓸게요. 4세기예요. 4세기. 그러면 4세기 지나고 여러분 5세기가 오죠. 그러면 여러분 노트 보면 돼요. 고구려 보면 5세기에 어떤 왕이 존재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죠.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이 존재를 했죠. 그러면 그 두 사람의 업적을 보면, 자, 남쪽으로 쳐들어갔다, 백제를 공격했다라는 내용이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 쓸게요. 자, 여기에 백제가 이렇게 급격하게 쇠퇴할 때 어디에서 쳐들어왔냐면, 씁니다. 고구려가 침략했어요. 고구려가 침략을 했어. 그러면 고구려 그때 왕이 누구였냐? 1번 광개토 대왕, 2번 장수왕이었어요. 그럼 광개토 대왕이 막 쳐들어오잖아요. 고구려가 위에 있었기 때문에 막 밀고 내려오는 말이야. 그 다음에 장수왕이 막 밀고 내려왔어. 그러면은 백제 혼자 버티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백제가 어떻게 하냐? 여러분, 선생님이 지도 그릴게요. 여러분 안 그려도 됩니다. 여기가 고구려. 자, 보세요. 여기가 백제. 자, 여기가 신라. 그럼 여러분, 고구려에서 계속 밑으로 쳐들어오니까 백제가 어떻게 하냐면, 야, 신라야, 우리 손 잡고 우리 한번 버텨오자. 고구려가 쳐들어오니까 버텨오자. 그렇게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신라도 여러분, 만약에 백제가 무너지고 하면은 본인들도 굉장히 위험해지죠. 그러니까 누가 손잡아 강한 고구려를 상대로 백제와 신라가 손을 잡습니다. 이걸 여러분 교과서에서는 동맹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동맹의 이름이 뭐냐면, 자, 백제와 신라가 손잡아서, 자, 여기다 쓸게요. 빨간색으로 쓸게요. 동맹을 맺어요. 나제 동맹을 맺어. 그럼 나가 뭐냐면 여러분 신라 할 때 나예요. 앞에 있기 때문에 라라고 하지 않고 나라고 하는 거고, 제는 뭐냐면 백제 할 때 제예요. 그래서 나제 동맹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얘네 둘이 이렇게 손 잡고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버티는 게 더 이상 어려워진 상황이 언제냐면, 자, 쓸게요. 왕의 이름 쓸게요. 이 왕을 외우지는 않아도 됩니다. 자, 계로왕 때, 자, 누가 쳐들어오냐? 장수왕이 쳐들어와요. 자, 쓸게요. 장수왕의 남진 정책. 남진이라는 건 뭔 말이냐면 남쪽으로 진출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고구려에서 남쪽으로 쭉 밀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계로왕이 싸우다가 여러분 어떻게 됐냐면 계로왕이 전사해요. 전쟁에서 죽었어. 그래서 여러분 이때 백제는 아주 큰 위기를 맞아요. 그 큰 위기가 뭐냐면,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고구려에서 밀고 내려오니까, 자, 여기가 한강 유역이었어요. 그리고 이 한강 유역에 백제의 수도인 한성이 있었어요. 한성. 자, 여기 쓸게요. 한성. 그러면 여러분 원래 이 지역이 어디였냐?
거기 노트 필기한 거 보면 온조가 위례에 건국을 했다고 써있죠. 그 위례성이 이름이 바뀌어서 이제 한성이에요. 그 한성의 위치는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서울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장수왕이 내려와서 계로왕을 전사시키고 여기를 다 점령을 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보세요. 수도를 뺏긴 거야. 왕 죽었어? 수도 뺏겼어. 이건 나라가 망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교과서에서 뭐라고 쓰고 있냐면 쓸게요. 한성이 함락됐어요. 한성이 함락됐어. 계로왕이 전사하고 한성이 함락됐어요. 백제의 수도였던 한성이 함락됐기 때문에 백제에게는 정말 큰 위기였어요. 그래서 여기 땅을 완전히 빼앗기고 여러분 자 한성 수도를 옮깁니다. 어쩔 수 없이 수도를 옮기는데 더 남쪽으로 내려와요. 자, 남쪽으로 내려와서 여러분 옮긴 수도의 이름이 뭐냐면 자 쓸게요. 웅진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웅진 천도라고 여러분 필기를 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 웅진이란 도시는 지금 현재는 웅진이라고 불리지 않고 뭐라고 불리냐면 자 가로 열고 씁니다. 공주라고 불려요. 공주. 충청남도 공주라는 도시가 옛날에는 백제의 수도였던 거죠. 자, 여러분 거기가 공주가 어떤 유리한 이점이 있었냐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건 방어에 유리하다는 거죠. 천도의 뜻은 뭐냐면 여러분 천도라는 의미를 지금부터 기억하세요. 역사책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천도, 수도를 옮긴다라는 뜻이에요. 앞으로도 선생님이 수도를 옮긴다라고 쓰지 않고 천도 두 글자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헤쳐나가려고 백제가 노력을 해요. 자, 첫 번째, 낮의 동맹을 맺었다. 두 번째, 한성이 함락돼서 웅진으로 천도했다. 그 와중에 계로왕이 전사했다. 이 정도를 여러분이 알면 돼요. 그러면 백제가 완전히 위기죠. 그런데 이 위기를 벗어나고자 노력했던 왕이 이렇게 두 명 있어요. 물론 더 왕들이 있는데 우리가 교과서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왕들만 필기하기로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왕은 누구냐면 자, 선생님이 우리가 필기를 조금 쉽게 하기 위해서 옆으로 조금만 더 빼서 쓸게요. 무령왕. 자, 이 위기를 벗어나고자 노력했던 왕이 자, 첫 번째로는 무령왕이에요. 쓰세요. 무령왕. 그러면 무령왕이 맨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백제가 위기인데 이런 위기일수록 우리 힘내자, 단합하자, 이 위기를 벗어나자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분명 있어요. 그건 뭔 말이냐? 야, 저 왕 죽었잖아. 왕의 자리가 비었잖아. 물론 아들한테 상속할 수 있지만 그 아들이 힘이 없어. 그러면 이때 이런 혼란을 틈타서 어떤 사람들이 생기냐면 나도 한번 왕을 해볼까? 저기 전쟁에서 죽는 거 보니까 나도 한번 왕을 해볼까? 나도 쟤를 죽이고 왕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요. 그래서 무령왕이 어떻게 하냐면 안 되겠다. 이 떨어진 왕권을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네? 이 떨어진 왕권을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 무령왕이 제도를 만들어요. 그러면 그 제도가 약간 단어가 어렵지만 여러분 우리 기억할게요. 자, 첫 번째 1번 자 22라는 건 말 그대로 숫자 22예요. 22개의 뭐를 설치하냐? 담노를 설치한대요. 그럼 여러분 이 담노라는 단어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 백제가 이렇게 있죠. 자 백제가 이렇게 한 이만큼밖에 없을 거야. 이때는 땅이 많이 쪼그라들었으니까. 그러면 각지에서 반란을 일으키면 이걸 통제하기가 어렵잖아요. 무령왕 혼자 통제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감시하는 거죠. 담노, 요즘 말로 하면은 하나의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시흥시, 안산시 이런 식으로 도시를 만들어서 자 담노라고 부르는 거야. 예를 들면 시흥담노, 안산담노 자 점점점점 이렇게 22개의 도시를 만드는 거죠. 22개의 도시에 자 화살표 치고 이제 씁니다. 시흥시에서 누가 반란을 일으킬지 몰라. 안산시에서 누가 반란을 일으킬지 몰라. 그러면은 얘를 감시하러 보내야겠죠.
왕의 명령을 대신 전달하고 왕 대신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 2학년 학생들 여러분 같으면 누굴 보내겠어요? 내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야 그 지역을 잘 감시하고 반란을 진압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론 내 베스트 프렌드도 신뢰할 수 있지.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자, 내 가족, 내 핏줄을 가장 신뢰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령왕이 누구를 보내냐? 자, 내 동생, 내 친척을 보내는 거죠. 자, 쓸게요. 왕족을 파견해요. 왕족을 파견해요. 자, 그래서 파견해서 여러분 이게 성공을 거둬요. 22담로에 왕족들이 있으니까 자, 반란을 일으키려던 사람들도 이제 잠잠해지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옛날에는 반란군 진압하려 막 진을 다 뺐는데 이제는 반란도 안 일으키고 자, 잠잠해졌고 이제 왕권이 살아나면서 더 통합이 가능해지겠죠. 그게 무령왕의 첫 번째 업적이에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이거는 무령왕의 무덤이랑 관련돼 있는데 자, 이렇게 먼저 쓸게요. 먼저 쓰고 설명할게요. 자, 두 번째. 여러분 백제는 근초고 왕 때도 필기를 해줬는데 좀 글로벌해요. 중국이랑 일본이랑 교류를 많이 했다고 했어. 자, 무령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 볼게요. 선생님이 지도를 대충 그리긴 했지만 여기 중국이 이렇게 되게 넓잖아요. 넓은데 여기는 북쪽에 있다고 해서 북조였어. 여기는 남조였어요. 그러면은 보통 백제는 누구랑 많이 교류를 했냐? 자, 이렇게 남조랑 교류를 많이 했대요. 그러면은 이거를 막 무작정 우기면 안 되잖아요. 증거가 필요하죠. 유물 유적이 남아있겠죠. 그러면 그 유적이 어디에 남아있냐? 자, 선생님이 그 증거를 쓸게요. 여러분 색깔 있는 펜으로 쓰세요. 자, 이거의 증거가 첫 번째, 무령왕의 무덤. 무령왕의 무덤. 그러면 무령왕의 무덤 쓸게요. 무령왕의 무덤. 왕의 무덤은 뭐라고 쓰냐면 여러분 릉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무령왕릉. 그러면 무령왕릉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바로 열고 씁니다. 자, 벽돌무덤이에요. 무령왕이 중국 남조와 교류를 했다는 증거는 무령왕릉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 무덤의 형태는 각 나라마다 달랐어요. 그래서 고려 다르고 신라 다르고 백제 달랐는데 무령왕릉이 발견되어서 발굴을 해보니까 고구려에도 없었던 신라에도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무덤 형태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걸 알고 봤더니 어디에서 넘어왔던 거였냐면 중국 남조에서 쓰였던 방식이 들어왔던 거죠. 말 그대로 여러분 벽돌을 이렇게 층층이 쌓아서 만든 무덤의 형태였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이 무령왕릉에서 화폐가 발견됐어요. 화폐. 우리가 물건 사용할 때 쓰는 돈이죠. 그 화폐가 무덤 안에서, 무령왕릉 무덤 안에서 발견됐어요. 그런데 중국 남조에서 쓰이던 화폐였기 때문에 옛날에 중국 남조랑 백제가 교류를 했구나 그런 사실들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 예측을 하고 뭔가 예상을 할 때 무조건 그렇게 우겨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 이런 증거가 현재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무령왕릉은 여러분 무령왕은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제일 중요한 성왕 할게요. 근초왕 다음에 여러분 제일 중요한 왕이 성왕이에요. 이렇게 위기에 처했는데 이 왕은 나제 동맹을 맺고 이제 무령왕이 정비를 하고 하면서 이제 조금 더 자신감이 생겼겠죠. 그래서 성왕은 나는 다시 백제를 일으켜보겠다. 위기에 빠졌지만 나는 이 백제를 다시 옛날의 근초광 때처럼 다시 일으켜보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라를 다시 또 재정비합니다. 자, 첫 번째 빨간색으로 쓸게요. 여러분 여기에서 한성이 함락됐을 때 웅진으로 창조를 했다고 했죠. 자, 웅진은 여러분 주변이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방어에는 되게 유리한데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 밖으로 뻗어나가고 밖으로 나가기 좀 힘든 단점이 있고 여기가 굉장히 작았어요. 그래서 하나의 수도로 오랫동안 삼기는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옆으로 농사도 더 잘 되고 바깥으로 더 뻗어나갈 수 있는 곳으로 새로운 곳으로 천도를 합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거기 이름이 뭐냐면 쓸게요. 사비. 도시 이름이 사비였어요. 그 다음에 수도 옮긴다 천도. 그럼 여러분 사비는 요즘에 도시 이름이 뭐냐면 공주 바로 밑에 있어요. 자, 공주 바로 밑에 부여라는 도시가 있어요. 부여. 자, 그래서 요즘에는 부여라고 부른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외워두세요. 사비, 천도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국호도 바꿔요. 자, 나라 이름을 바꿔. 국호도 바꿔. 자, 국호는 뭘로 바꾸냐면 남부여로 바꿔요. 남부여. 그러면 여러분 이 국호를 무작정 외우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이쪽에 보면 건국에 온조가 건국되어 있다고 했죠. 그러면 선생님이 온조를 누구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주몽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백제는 거꾸로 올라가면 고구려에서 온 사람들이죠. 그러면 주몽은 또 여러분 어디에서 온 사람이냐면 더 북쪽에 있었던 부여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부여의 자손이 이제 백제 땅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백제 사람들은 나는 그때 당시에 부여의 후손이다 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이름이 남부여라고 정했습니다. 보세요. 국호도 새로 정했어. 두 번째, 자, 더 큰 데로 더 좋은 데로 천도도 했어요.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이 들겠죠. 그래서 세 번째 했던 일은 뭐냐면 통치 제도를 정비해요. 통치 제도. 그래서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거 쓰지는 않을게요. 자, 중앙에 수도에 22개의 관청을 만들어 놓고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관청을 만들어요. 근데 외우지 마시고 새롭게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알아도 괜찮습니다. 국호 바꾸고 천도하고 새롭게 시작하는구나. 그럼 내가 상황이야. 이제 정비된 것 같아. 웬만큼 된 것 같아. 백제는 좀 안정된 것 같아요. 그러면 너네가 상황이면 여러분이 상황이면 뭐 하고 싶을까요? 내가 빼앗긴 옛날에 그 좋은 그 땅 다시 되찾고 싶겠죠. 자, 그러면 그 땅이 뭘까요? 우리 맞춰볼까? 그 땅? 자, 그 땅. 여러분, 백제는 여기 한강유역에서 쫓겨나서 밑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 한강을 다시 되찾고 싶죠. 그러면 이 한강 땅 누가 갖고 있어? 고구려가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 상황은 이제 백제가 안정됐겠다. 난 다시 한강 쳐들어간다. 난 다시 고구려 쳐들어간다. 해서 고구려를 공격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고구려는 5세기 이후에, 여러분 여기는 6세기거든요. 6세기 이후에 고구려는 여전히 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덤비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씁니다. 나즈동맹은 여러분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나즈동맹을 맺은 상태에서 고구려를 공격해요. 그런데 이게 웬일? 성공한 거야. 그래서 한강유역을 되찾았어요. 너무 기뻤겠지? 자, 쓸게요. 화살표 밑으로 내리시고 한강유역을 되찾았어. 너무 신나지 않았겠어? 옛날에 내가 잃어버리는데 한성 드디어 찾는구나 생각했겠죠. 그래서 여러분 신라랑 지금 형제 동맹을 맺은 상태잖아요. 성공했으니까 백제가 모두 다 가질 수는 없죠. 그래서 50대 50 땅을 이렇게 나눴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화살표 치세요. 자, 여러분 50대 50으로 나누기로 했는데, 자, 쉬운 말을 바꿀게요. 신라의 배신. 신라가 배신을 때려요. 그냥 이 50만 갖고 이제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자, 백제 땅까지 공격을 해서 그걸 신라가 전부 다 가져버려요. 그럼 여러분 어차피 선생님이 신라 할 때 설명할 건데 여기에 이때 신라의 왕이 누구였는지 그거 쓸게요. 이때 신라의 왕이 누구였냐면 진흥 왕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왕이야. 열 봐도 안 봐도. 완전 맞죠? 이거 가만 안 둬. 누구를 가만 안 둬? 진흥왕 가만 안 둬야지. 왜? 배신했으니까. 자, 그래서 전투를 해요. 전투를. 그래서 신라에 가만 안 둬. 진흥왕 너 딱 기다려. 하고 전투를 하는데 그 전투를 했던 지역 이름이 뭐냐면 자, 쓸게요. 관산성 전투에서 여러분 성왕이 전사해요. 그래서 여기 전투에서 성왕이 진흥왕 너 딱 기다려 가만 안 둬. 다 죽었어 하고 공격을 했으나 이 여기에서는 백제가 지고 패배하고 성왕이 전사해요. 그럼 여러분 백제는 이루고 싶었던 꿈을 이루지 못하고 반대로 신라는 넓은 한강 유역을 차지한 거죠. 자, 여기 쓸게요. 여러분 이게 6세기예요. 자, 6세기. 그래서 6세기의 신라의 역사를 또 이어서 여러분 다음에 할 건데 이때 신라랑 동맹을 맺었는데 자, 둘이 싸워서 백제가 졌구나. 그래서 백제는 더 이상 한성을 되찾지 못하고 한강 유역을 되찾지 못하고 그리고 그렇게 됐구나 라고 여러분이 이해하면 됩니다. 자, 이 이후에도 역사는 이어져요. 그거는 여러분 한꺼번에 6세기, 7세기 이 역사는 한꺼번에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신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